자, 그러면 지금은 구독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적어봤는데요.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넷플릭스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구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요청하는, 부탁하는, 읍소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구독에 크게 신경 쓰는 우리 돈쌤 정현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거의 생명줄과 같은 네, 뭐 구걸하고 있죠. 구독, 네, 좋아요. 구걸한다고 해주진 않더라고요. 네. 내용이 좋으면 네, 구독은 뭐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게 구독 좀 많이 하시는 편인지? 저는 뭐 남들이 하시는 뭐 그런 구독 서비스 뭐 이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도대체 뭐 어떤 구독 서비스가 많은가? 네. 뭐 다양한 구독은 뭐 김치 구독도 있고요. 네. 김치 구독이요? 매월 이제 그 농협에서 오. 하는 이제 뭐 매월 이 김치 내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새롭게 담궈지는 김치가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었는데 자 오늘 뭐 사실 이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저도 돈쌤님이 또 어떤 구독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그런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문. 그렇죠. 신문이 주로 이제 그렇죠. 구독이었고 우유. 네. 우유 신문. 그래서 매월 매일 사실 또 아까 김치 같은 것도 그 처가댁 구독 아닙니까? 처가댁 구독. 네, 김장 1년에 한 번 처가댁 갱신하는. 구독은 조금 네. 어려워요. 그러면은 본가 구독으로 바꿔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5주년을 기념해서 30일간 구독료 9,900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광고 같네요. 광고 아닙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이 운영된대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구독을 하면은 이제 할인 쿠폰을 주고 매일 거기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구독 서비스 등을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출시하는 이유 이런 거는 뭡니까? 뭐 지금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소비자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본인의 생태를 끌어들이는 락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보통 많이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난 한 두 개 분기 정도요. 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가 되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정말 뭐 두 자릿수 이하의 매출 둔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주가도 물론 많이 빠지기도 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CEO 교체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러한 어떤 수요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으로서 지금 뭐 구독 서비스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3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좀 시행착오를 좀 겪겠죠. 뭐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겪을 것이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 구독 서비스를 전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뭐 가격대를 좀 보니까 지금 뭐 9,900원에 쿠폰 30장이니까 한 네. 달에 네, 뭐 가격적으로도 뭐 크게 저렴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 구독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타벅스가 그렇게 힘든가? 요게 또 이제 마음속에 하나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소비자들한테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갖고 왔던 또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가 있듯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늘 뉴요커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스타벅스가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 이미지에 혹시나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가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자료이겠지만 이게 정말 득일까 아니면 정말 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이라고 하니까 살짝 조금 구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마케팅의 이미지 그렇지. 측면상. 네. 알겠습니다. 돈센님한테도 네. 사실 구독이라는 게 기업들한테 좀 매력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달한 게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걸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미래의 매출을 좀 당겨서 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축통화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왜냐하면 일단은 기프티콘 보낼 때 스타벅스계 가장 달러와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것들은 혹시 그 동네에 있는지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뭐 또 더 나간 것이 구독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계산을 하면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출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 스타벅스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그 30% 할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스타벅스에서 머리를 참 많이 짠 흔적이 납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예, 모닝커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고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도 커피를 마시겠다는 그런 이제 거의 카페인 환자들한테는 이제 30%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30% 할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쿠폰 30장, 즉 커피 한 잔 30%. 즉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오후 2시부터는 메가커피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고 AI의 시대고 네. 이걸로 분석을 해서 효율성과 매출을 극대화하자는 전략들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언제 마시고 뭘 마시고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유지율 같은 거 보면 이제 미래 매출 같은 게 네. 예상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나가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제 유리창 창문에 총이 뚫린 그런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스타벅스 음료 할인 쿠폰 요거 결국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의 어떠한 위치, 포지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과거는 약간 고급 이미지,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요, 좀 우아한 이미지, 그리고 뭐 정말 뉴욕을 동경하시는 분들의 여러 이제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이미지가 스타벅스 안에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커피를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개인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커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뭐 정말 맛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리미엄 커피에 대해서. 근데 그런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를 과감하게 또 지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 반면에는 또 양극단 현상이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저렴한 커피를 팔고 있고 정말 대중적으로 또 다가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스타벅스가 그럼 정말 이 맛있는 프리미엄 커피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맛있는 커피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오. 그러면 완전히 저렴한 커피냐 했을 땐 가격이 또 비싸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의 이 스타벅스의 여러 전략적인 그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쿠폰이나 아니면 지금 같이 나온 이 구독 서비스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배율을 좀 또는 락인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정말 시장 지배율을 그대로 이어갈까 또는 매출이 상승할까 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런 실적이 정말 괜찮게 나올까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의 커피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다양해졌다. 우리 돈센님이 또 커피 매니아? 카페인 환자예요, 환자. 환자예요? 예. 환자라서 중독자? 카페인 그 자체가 필요하고요. 와. 사실 근데 스타벅스는 매장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장 뭐 그것도 때문에? 있죠. 매장으로 가는 겁니다. 테이크아웃을 할 거 같으면 굳이 스타벅스를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마실 거면 초록색, 들고 다닐 거면 노란색 이게 네? 나와 그게 있지 뭐예요? 않습니까? 그 메가커피 같은 건 다 노랗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스타벅스 매장에 뭐 꿀만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매장을 환자. 갈 거면 예. 일단은 스타벅스가 이제 여기에는 있을 것 같다 하면 다 있고요.
그리고 그건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필요하면 스타벅스를 가는 것이고 카페인이 필요하면 이제 노란색 쪽으로 요즘 메가커피를 넘어가는 테라커피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 좀 양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스타벅스는 그 테이크아웃이 노란색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좀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구독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손이 좀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상하게 비싸요 사실. 사실 어디 요즘 고깃집 가면 1인분에 한 2만 원씩도 하는데 네. 그냥 좀 모자라다 싶으면 몇 개 시키고 네. 뭐 옷도 한 3, 4만 원이면 싸고 좋다라고 네네. 하는데 1년 구독료 34,900원 오. 이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기둥뿌리를 뽑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아 여기 거잖아요. 있네요. 밥 네. 한 끼 3만 원이면 잘 먹었다. 근데 사실 이거 술자리 3만 원? 조금 예전 거죠. 물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도 구독료는 이상하게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 많이 해지된 것 같아요. 많이 해지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니까 근데 저거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우리 세대는 네. 컨텐츠라는 건 공짜였어요. 그렇지. 네. 맞아. P2P 사이트를 통해서. 하다못해 음악도 MP3 공짜로 받은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소리바다에서 그렇죠. 다운받아서 네. 듣는 맞아, 거였는데 맞아. 음악에 네. 돈을 왜 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테크노마트 앞에 가면 거기 해적판 많이 팔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술집에 가면 그 음료 많이 시키고 서비스 주잖아요. 서비스는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우리한테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공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가 더 비싼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업이 게임 같은 거. 구독하면 이제 신문도 있지만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좀 클랜에서 나가려고 하면 이제 거의 읍소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도 해지하려고 하면 막 쿠폰 막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자동갱신을 하지 않아요. 예,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갑자기 이제 쿠폰을 줍니다. 그 받아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사례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혹시 크리에이터 분들 어도비 포토샵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프리미어, 네, 뭐 그렇죠. 포토샵.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개 추가되면 월 구독료가 비싸지니까 다들 이제 장기 플랜으로 가입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일감이 끊겨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할인했던 걸 갑자기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는데 구독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할인한 것처럼 했다가 조기에 종료하면 이거를 갑자기 청구하는 이런 어도비의 형태의 지금 정부가 지금 제동을 걸고 있어가지고 요거가 사실 좀 잘 되면 우리 구독 서비스가 조금 더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헬스장 구독. 헬스장 구독. 아. 1년치 끊으면 맞아요. 그거 한 달씩 기부천사 하면은 아니겠습니까? 6만 원, 7만 원인데 1년치 끊으면 뭐 한 달에 거의 2만 원꼴로 맞아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우리 한 달도 안 나가 사실. 그렇죠. 일주일 나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부하고. 헬스장 사람 제일 많을 때가 1월 2일, 3일, 그렇죠. 4일부터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쭉쭉 빠지고 그 광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3달 하면 한 달 추가한다고 이게 걸어놨는데 맞아요. 위에 고깃집에서 어차피 안 갈 건데 고기나 드세요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현수막 지원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고 싶으신 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습니까? 네. 헬스장 위에 고깃집. 합리적인 고깃집이다. 합리적인 네. 고깃집. 어쨌든 이렇게 구독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종원 백종원 팀장님께서 네. 자료 준비해 주셨고 흑백 요리사를. 백종원 팀장. 네, 맞아요, 흑백 요리사를 맞아요. 너무 봤어. 너무 봤어. 요즘 너무 많이 네. 봐가지고 플러스 구독자라서 여기 닭발 하나 추가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성재 셰프님. 네. 박정훈 팀장님께서 기업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준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일단 지금 구독 경제라는 부분이 크게 규모가 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이제 OTT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OTT 시장을 초창기 때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넷플릭스가 거의 뭐 초창기 때 독주 체제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으나 뒤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여러 이제 OTT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뭐 경쟁사들이죠. 경쟁사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뭐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구독 경제에서 기업들에게
내가 정말 시장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또는 내가 정말 구독자들에게 이 생태계, 우리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가? 또는 소비자들이 만약에 왔을 때, 구독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락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정말 뭐 아까 흑백 요리사가 나와서 마찬가지지만 상위의 몇 개의 기업만 독식을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을까. 또는 뭐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마블에 대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고유한 컨텐츠가 갖고 있으면 좀 다른 얘기긴 하나 네. 만약에 비슷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른 경제사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여기가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구독에 많이 의존해왔던 그런 기업들,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 성장 추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최근 분기별입니다. 네. 분기별 매출 성장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입니다. 오. 예, 그리고 까만색이 지금 유튜브예요. 유튜브. 예, 그리고 회색이 지금 로쿠, 그리고 파란색이 보시게 되면 디즈니인데 지금 디즈니 같은 디즈니 경우에는 많이 많이 빠졌네요. 빠졌죠. 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2024년 2분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양극단 현상이 점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도태가 된다면 전혀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도 약간의 좀 오명이 좀 덮어 씌울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독이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구독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거면 무언가 또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커피 쿠폰이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사은품이라든가 무언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렇게 모든 업체들이 다 구독해주세요라고 할 때 비용이 다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장기적으로 버텨내고 또 이 데이터를 들어오는 만큼 정말 이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구독 경제가 쫙 퍼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롱런 해가지고 정말 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OTT만 봐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의 KBS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든 안 보든 그냥 돈을 내는 네. 그런 느낌이 되는데 수신료처럼. 예, 그렇게 됐는데 사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거기서 트렌드를 가져가고 근본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하고 그 기존 좀 레거시 했던 친구들이 좀 여기서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 기업들이 새로이 또 적응해야 되는 하나의 도전이 돼버린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도 사실 요것 때문에 하나 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 하면 사실 꽤 비싸잖아요. 특히 이제 그 애플에서 유튜브로 구독하게 되면 더 비쌉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아이폰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지금 구글 아마 프리미엄이 14,500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하면 19,500원 정도 됩니다. 애플의 30%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더 계산하다 보면 이게 2만 원, 15,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또 다른 고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게 뭐 사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좀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만 이제 클랜을 모아가지고 공유를 많이 하죠. 네, 공유를 많이 하고 이제 공유도 단체로 해외로 떠나죠. 네. 디지털 이민을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라든지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곳에다가 이제 VPN을 걸어가지고 가족 서비스를 한 다음에 초청하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바꾸면 6개월에 한 번은 거기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튀르키예를 가야 됩니다. VPN으로. 계속 VPN이 아니라 실제 거기. 실제로? 그래서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민을 어떻게 가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패밀리 요금이 없거든요. 네. 패밀리 요금이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VPN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은 계정주가 만든 다음에 가족으로 초대를 하는 이거 식으로. 엄청 번거롭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금이
많이 싸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년으로 하면 2,000원까지도 떨어지니까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좀 많이들 하고들 계십니다. 이거 뭐 굳이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다들 하고 계시죠. 사실 당근이나 이런 데서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돈쌤님이 말한 네. 그 헬스장 구독이랑 고깃집 네. 그거를 아까 너무 억울해하셔가지고 제작진이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띄워드려요? 아, 억울하신 것 같아서. 아니, 이거 그걸-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그걸 띄워주시면은, 제작진들이 예. 찾았어요? 찾으셨어? 네. 야, 아, 저희 역시. 작가님이 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 구글러예요. 어마어마한 구글러여서 다 찾아냅니다. 말로 국정보다 하니까 더잘 바로 찾아요. 찾아내시네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전 지어낸 게 띄워주시면 아니기 때문에 팩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구독 서비스 박종훈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네. 실이 좀 커 보일 수도 있겠다. 내실이 없는 기업, 현금이 네. 없는 기업은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 들어요.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소비에 관련돼서 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뭐 50bp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소비가 또 체감 인플레이션이 좀 커서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많은 이제 어떤 여러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또 줄일 수 있는 게 구독 서비스거든요. 사실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이게 나의 필수 소비재 역할을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잣대를 이제 들이대면서 예. 구독 서비스를 확 줄여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젊은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네. 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점점 이 뭐 물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통장에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오늘 나갔어. 네. 그러면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끊어내는 그러한 상황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구독 서비스 또는 구독 경제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 규모가 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생태계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내가 구독 서비스로 뭔가 뭐 기업을 좀 확장시켜 나가야지라는 그러한 하지만 생태계가 약간 불안정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서는 약간의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실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도 사실 출혈 경쟁인 게 최근에 이제 충주맨이 잘 됐잖아요. 유튜브로. 네. 충주시 홍보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울주시도 그렇고 네. 뭐 온갖 다 시들이 그 그래. 지자체 우리 그 홍보맨처럼 만들어 봐라 이러다 보니까 네. 비용은 또 유튜브 제작 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렇다고 조회수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독 경제가 네, 약간 그런 맞아요, 형태가 맞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러면 돈쌤 계속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처럼 구독 시장에서도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못 되는 회사는 또 못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이런 고깃집처럼. 생태계가 안정화될 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구독이라는 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고정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요거- 드리고 요거잖아요, 요거. 네 맞습니다. 이 어딘지 꼭 찾아가지고 찾아드렸잖아요. 저가 찾아가지고 얘기해 한번 주셔야죠.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헬스 3+1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거기다 야, 먹는 게 진짜 남는 거죠. 똑똑하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저렴한 여가가 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을 좀 줄이는 것이죠. 예, 돈이 없으면 주로 이제 온라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독을 늘리는 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건 렌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원금 많이 주고 인터넷 같은 거 뭐 지원금 많이 주고 하는데 넷플릭스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뭘 주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물론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제휴 요금제를 하면 뭐 구글 드라이브 100기가를 준다든지 이 정도지 뭐 실질적인 비용은 크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때 주목을 받는 OTT가 더 있을 거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러니까 넷플릭스 10,000원을 줄이는 게 차라리 오프라인 모임 한 번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여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가를 보내는데 넷플릭스를 공유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경기 방어주의 느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점하는 기업들은
또 지금 형태의 경기 방어주로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컨텐츠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돋보일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할 네,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비용적으로 뭔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비용적으로. 비용적으로 만약에 터무니없다라면 네. 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뭐 NBA나 여러 ESPN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해요. 폭스부터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구독료 자체가 지금 50불인가 60불로 책정이 된 거예요. 한 7, 8만 원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비싼데? 어. 뭐 이런 느낌이 벌써 들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너무너무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 스포츠 팬들이 너무 많긴 한데 야, 이거 구독료 5만 원, 6만 원? 아니, 50불, 60불?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을 건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쓴 단위. 뭐 술 한 번 덜 먹지 뭐. 뭐 이러한. 그렇죠. 예,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사례가 쿠팡이었던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월 그 이용료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탈이 좀 많을 거라고 했는데 다른 걸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다른 걸 예, 그만두고 쿠팡 없이는 살 수가 쿠팡을 없다. 계속 가져가는 거 보니까 아직 룸이 좀 남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 10,000원 전후로는 크게 저항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싸거든요. 사실 뭐 50불 정도는 아니지만 스포티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OTT보다 좀 비싼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매니악한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높고 퍼블릭한 것들은 한 10불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치박스도 구독으로 갈까요? 월 뭐 3,000원 이렇게? 어때요? 뭐 좋죠. 여기서 뭐라 소문하게 말 한마디가 끝날 힘들다. 때마다 구독 좋아요만 예, 예. 눌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보고 계시고 PD님이 네, 보고 네. 계셔서. 저희는 항상 무료로 가겠습니다. 네, 항상 언제나. 자,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씩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박종훈 팀장님부터. 네, 지금 뭐 구독 경제 뭐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제가 뭐 한 줄 말씀드린다면 정말 넘버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이 구독 경제가 어느 정도 또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경제를 타격을 더 준다면 정말 넘버원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각 분야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불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뿐이지 구독이라 그래도 어쨌든 넘버원 핵심 컨텐츠 경쟁력 이거 있는 어차피 기업들은 어차피 살아남게 되니까 구독 서비스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저는 사실 뭐 구독 서비스가 매출을 안정성 있게 예측할 수 있어서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없잖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이 구독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 시켜서 하는 없잖아 느낌도 있을 텐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냐오냐 했더니 구독료가 좀 새로운 부담이 된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커지는 트렌드 구독 서비스의 명과 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